긴장돼. 집에 가고 싶어. 안녕하세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온누리 DMC 대표이사 양준모고요. 에드텍 관련 전반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궁금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요즘 화두로 되고 있는 그 IT 용어 중에 하나가 OTT예요. OTT란 오버 더 탑의 약자인데 오버 더 탑 오브 더 셋탑 박스라는 뜻이에요. TV라는 셋탑 위에 돌아가는 다른 서비스를 의미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튜브라든가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 같은 서비스를 OTT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지금 그 본방사수로 TV 방송을 보시는 분보다는 이번에 되게 재밌는 거 나왔으니까 정주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기존의 TV 방영 시간에 맞춰서 딱 기다려서 보는 게 아니라 옥수수라든가 푹이라든가 또는 유튜브에서 어떤 클립 영상들을 보시잖아요. 또는 안 그러면은 IPTV에서 TV 다시 보기나 이런 걸 통해서 VOD를 보시게 돼요. 이런 활동들을 다 OTT 서비스를 이용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프로그래머틱하고 OTT와 연관성, 결국은 OTT 매체에서 광고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그 방식을 프로그래머틱 방식으로 광고를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OTT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 SVOD, TVOD, 그 다음에 AVOD. 여기서 앞에 나오는 S는 Subscription, T는 Transactional, 그 다음에 A는 Advertising 또는 Ad Supported의 약자예요. SVOD 같은 경우에는 Subscription VOD,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월 얼마를 내잖아요. 구독 형태의 VOD 서비스예요. 트랜잭셔널 VOD 같은 경우에는 편당 결제를 하는 방식. AVOD는 광고 VOD이기 때문에 앞에 광고가 나오고 VOD를 보는 방식이죠. AVOD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유튜브가 되겠고, 그러면 우리나라 서비스들, 예를 들면 티빙이나 또 옥수수 같은 서비스들은 뭐에 해당되냐? 다 해당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월정액도 내고요. 월정액 내지 않는 어떤 신작에 대해서는 편당 결제를 하기도 하고, 무료 컨텐츠에 대해서는 광고를 보고 컨텐츠가 나오기도 하죠. 저희 크로스 타겟 DSP가 OTT에 대해서 프로그래머틱하게 지원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그 비디오 광고 영역 같은 경우에 기존의 인크로스 다윈이라든가 그 다음 메조미디어 싱글플레이 이런 서비스들도 비디오 광고를 지원을 해요. 그런데 서비스들은 애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자기가 수주한 광고만 나가는 방식이죠. 근데 프로그래머틱이라는 건 뭐냐면은 애드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여러 DSP가 비딩을 통해 가지고 광고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광고가 내가 수주한 광고가 나가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여러 DSP가 오픈 RTV 규격에 맞춰서, 그리고 비디오 광고에 베스트라는 규격이 있어요. 이 규격을 정확하게 맞춰서 광고가 서빙되는 걸 얘기를 해요. 국내에서는 온누리 DMC가 최초로 바스트 규격이라든가 오픈 RTV 규격에 맞춰서 TV 광고, 그 다음에 OTT에서의 광고가 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OTT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않았었어요. 유튜브가 최근에 엄청나게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고, 요즘 초등학생 장래 희망이 뭐냐라고 하면은 인플루언서다, 유튜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몇 년 전에 아프리카 TV의 대도서관이 유튜브로 옮겨가면서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유튜버가 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 엔터테인먼트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걸쳐서 컨텐츠의 중심이 지금 유튜브라는 OTT 서비스로 옮겨가고 있어요. 국내에 유튜브 서비스 말고 아프리카 TV 같은 서비스, 푹이라 티빙 같은 서비스도 있었는데, 아프리카 TV는 별도의 회사로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였고, 티빙이나 푹 같은 서비스 같은 경우에 물론 수익이 발생하긴 하지만 큰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국내 넷플릭스가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84만 명 정도의 유료 가입자를 가지고 있고, 그럼 넷플릭스가 국내 OTT 시장을 다 장악하느냐?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라는 서비스를 또 내놨어요. 그래서 조만간 디즈니 역시 국내 OTT 시장에 상륙할 것 같아요. 기존에 미디어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어떤 지면 소비를 했잖아요. 글을 읽고 사진을 보고 했다라고 하면은 점점 많은 미디어 소비가 비디오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해외 계열의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 그 다음에 혹시
모르죠. 아마존 프라임이나 훌루나 이런 서비스도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반면에 국내 서비스는 아프리카 TV 정도였는데 지금 카카오라든가 그 다음에 네이버까지도 기존의 부가적인 영역의 어떤 TV나 또는 동영상 서비스가 아니라 이 부분을 핵심적인 서비스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네트워크 환경은 5G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비용에 대한 부담이나 또는 속도에 대한 부담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결국 뭐냐면은 광고 시장도 기존의 지면 광고 시장에서 디지털에서도 DA 광고라든가 검색 광고라든가 이게 중심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비디오 즉 OTT 기반의 광고들이 앞으로는 핵심적인 미디어 소비 형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OTT 서비스에서 최적화된 광고 서빙을 위해서는 프로그래머틱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오늘의 DMC가 국내에선 유일하게 프로그래머틱 방식의 애드 익스체인지, 그 다음에 DSP를 통해서 OTT에서의 자연스러운 광고를 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자국 내 컨텐츠가 영향력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영화, 그 다음에 드라마, 그리고 한류 컨텐츠들,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만들고 운영하고 배급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강점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동남아시아나 이런 한류가 유행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출하지 않을까 하고 있고요. SKT하고 그 MBC, SBS가 웨이브를 만들었잖아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해외 진출을 한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여전히 유튜브가 1등, 넷플릭스나 어디죠?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유료 수입을 많이 얻는 그런 미디어가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웨이브나 티빙이나 이런 계열도 있지만 향후에는 카카오나 네이버가 되게 상위 매체가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OTT 매체에서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게 네이버 TV라든가 카카오 TV예요. 근데 더 그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카카오나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웹툰 저작 컨텐츠들이 되게 인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드라마화 되거나 영화가 되게 많이 되고 있는데, 네이버나 카카오가 직접 영화사를 설립을 하거나 연예기획사를 인수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서 자사가 갖고 있는, 자사가 운영하는 컨텐츠를 직접 영화화나 드라마화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국내에서만 수천만 명이 쓰고 있는 네이버라는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카카오톡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미 셋탑박스를 가정에 보급한 거랑 동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개개인한테 아마 네이버나 카카오가 OTT 시장에서 역시 디지털에서 장악했던 것만큼 큰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컨텐츠 제작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스무라고 얘기를 해요. 원소스 멀티유스. 내가 특정 컨텐츠를 제작을 했는데 여러 채널을 통해서 방영이 되거나 전달이 돼야만 그 컨텐츠가 흥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JTBC가 그런 시도를 했다, 그런 컨텐츠가 있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유튜브 외에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 나가는 게 유리하겠죠. 이 부분이 결국 넷플릭스에는 좀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컨텐츠를 소싱할 때마다 돈을 주거나 수익화에 대한 압박을 받잖아요. 컨텐츠 제작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죠. 여러 OTT 채널들이 제 컨텐츠를 달라고 줄을 설 테니까. 끝.